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드판에 있는 거래가 한 60개 정도 되고요. 중복되는 거 빼고 나면. 그 다음 미션 카드가 한 30개, 복불 카드가 한 60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150개 정도의 거래 행위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미션 카드 같은 경우에는 30개인데, 그렇죠? 30개인데 단계별로 10개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10개. 10개잖아요, 여기 10개. 그렇죠, 10개. 이 10개인데, 이게 단계별로 1단계 10개, 2단계 10개, 3단계 10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에? 그래서 이 미션 카드와 보드판에 있는 것들이 섞여가지고, 특히 미션 카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미션 카드는 임무 수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다음 후속 게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옵션으로 가지고 있다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션 카드도 결과적으로 1단계에서 쓰는 거 10개, 2단계 쓰는 게 10개 해서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미션 카드에 대해서 지금 시간에는 미션 카드에서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션 카드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주요 경영거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약간 좀 이렇게 이론을 좀 덧붙여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는 이 1단계 미션 카드가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미션 카드 1단계 10개 보였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좀 할 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나 드리면, 저희가 아까 상품을 갖다가 사고 팔고, 이런 말, 사고 팔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 시간에 경비를 갖다가 우리가 지급을 하고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외상이냐 현금이냐는 다루 있지만은 상품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상품을 사고 파는 거는, 그렇죠. 먼저 말씀드리면 경비는 의무예요. 의무.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라는 말은 뭐냐면은 주사위에 나와 있는 숫자만큼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 경비를 너 할래 말래 그러면 경비 이행할 사람 한 명도 없겠죠. 돈 나가는 누가 좋다 그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상식적으로. 상품은 어떨까요? 그렇죠. 상품은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7개가 나왔다. 그러면 7개가 나오면 파는 거는 14,000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는 거는 7개면 7,000원이라고 했죠? 예. 경비도 7개면 7,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거는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고요. 경비는. 상품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가 7개를 무조건 사든지 팔든지 안 해도 상관없어요. 7개까지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지. 3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파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재고가 없으면 못 팔죠. 내가 7개를 팔려고 했는데 내 재고가 4개밖에 없다. 그럼 4개밖에 못 파는 거예요. 사는 거야 사겠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의무는 아니고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상품은. 그렇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경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의무인데 돈이 7,000원이 안 돼.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7,000원이 안 돼. 제가 왜 그냥 생각날 때마다 자꾸 설명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빨리기 때문에 그래요. 연관돼가지고 7,000원을 내가 지급하는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하고 싶어 돈이 없네. 그럼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못하면 파산해요.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7,000원이 현금이 7,000원이 안 돼. 5,000원밖에 없어. 2,000원이 모자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그 자산 뒷면에 보면 다 있어요. 금액들이. 다 있어요. 아까 우리 유형공장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산 거를 전부 다 뭐예요? 그렇죠. 뒷단에 보면 전부 다 있어요. 대출 금액, 가는 금액 얼마 다 서 있단 말이에요. 그거만큼 대출을 받아야 돼요. 강제로 받아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출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린다. 상품까지도 원가로 팔아가지고 돈을 내야 되는 거야. 이거 못 내면 파산입니다. 파산이에요. 상품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가 않고 자기가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재산 상태와 재고 자산을 상품의 보유량을 판단해서 그리고 자기가 정상칸에 얼마만큼 빨리 가느냐, 도달하느냐, 지나느냐, 도달할 거냐,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경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비해서 미션 카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싹 있죠. 임의결정 여부, 자산부채 여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임의결정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임의결정 여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임의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다 없는 거예요. 이거 없다는 얘기는 미션을 그대로 수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상품 개발. 신상품 개발이란 뭐냐면 신상품 개발을 하고 돈을 내라 뭐 그 얘기일 겁니다. 분명히 이게.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신상품 개발하고 끝날까요? 안 그렇죠. 그렇죠. 신상품을 개발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신상품 개발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미션 카드는 나중에 돈을 지불하거나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라디오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광고를 왜 합니까? 자, 우리가 이 경영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냥 파는 행위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거를. 광고가 뭐다라는 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광고를 왜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광고비라는 게 광고비 지출했는데 광고 효과 없이 다 날아갈 수도 있죠. 뭐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게임을 배우는 학생들, 회계를 처음 접한 학생들한테 광고라는 것만 이렇게 지불하는 걸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광고비를 지출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수행한 미션 1단계 미션 카드에 보면 라디오 광고라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광고라는 것을 한다. 근데 그 광고라는 것을 하게 되면 결국 물건을 많이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 학생들이 광고비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라디오 광고비 지출했다. 그럼 지출한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보드판에서 뭐 복사용지 사라 그러면 복사용지 사면 끝나죠. 복사용지는. 급여 주면 급여 끝나는 거고. 근데 여기서 광고비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나중에 이 광고비 지불한 카드를 갖고 있으면, 미션 카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주사위를 쭉 던지다가 상품 판매가 딱 걸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미션 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이 이 카드를 갖고 있다가 상품 판매 기회가 오면은 곱하기 1을 해서 파세요. 라고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고비가 5,000원 지출해라. 그럼 이제 5,000원 지출하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광고비까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주사를 딱 던졌더니 역시 7이 딱 나와. 근데 가보니까 7번 딱 이동하니까 칸이 7번째 칸에 상품 매출 딱 있어요. 몇 개 파는 거예요? 7개 파는 거잖아요. 7이니까. 7개 파는 건데 여기 이 카드가 있어. 옵션 카드가. 이걸 내가 딱 제시를 해. 이걸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딱 행사하는 순간에 이 몇 개 팔아요? 7개가 아니라 몇 개요? 8개. 그럼 얼마예요? 28,000원 돼버린 거죠. 그럼 얼마가 이익 보는 거예요, 이게 벌써. 그렇죠. 이 광고비를 갖다가 충분히 보상하고 남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광고의 효과고 광고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거래들을 통해서 뭐예요? 학생들은 광고의 의미를 전달받는 거거든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손해보험 가입이다. 그 손해보험 가입이고 손해보험 했어. 이걸 끝나는 게 아니죠. 손해보험이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이 경영게임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손해보험을 가입을 했다. 손해 10,000원 가입을 했어, 이렇게. 10,000원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보험 가입한 다음에 이 카드를 쫙 갖고 있었더니, 이렇게 주사위를 돌리다 보니까 내가 딱 주사위를 던졌더니, 이거 재해 손실 딱 이렇게 난 거야. 창고에 불이 났어. 근데 만약에 이 카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재해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면탈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게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카드를 행사하고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화재보 손실 30,000원 이거 화재 손실 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손해보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해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경영게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에요. 특허권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저축성 보험이 있잖아요.
저축성 보험과 손해보험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이건 보장성 보험이지만 이거는 보장성 보험이면 이건 저축성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만기에 이거 환급금이 틀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그 게임 내에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만기 되면은 환급금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매 할인 요청. 요즘 여러분들이 뭐 저런 거 SNS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소셜 커머스. 응? 소셜 커머스 같은 거. 우리가 소셜 커머스 그거 많잖아요. 소셜 커머스 같은 거. 우리가 이걸 갖다가 구매 할인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교재에 다 써놨어요. 이걸 설명할 때 뭘 설명하라고요? 그렇죠. 소셜 커머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조금 아까 게임한 거에 보면 구매 할인 줄 수 있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공동구매를 통해서 구매 할인 뭐 이런 거. 그러면 뭐 쿠팡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 소셜 커머스 있잖아요. 한꺼번에 공동구매해가지고 싸게 파는. 이제 그런 것들에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도 제가 하는 거예요. 요거를 사놓고 나중에 있다가 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상품 구매권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가 그거를 비록 1,000원이지만 그렇죠. 7개가 1,000원에 사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구매 할인 요청이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가 그걸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뭐 1,000원이 아니라 800원에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500원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왜? 내가 이거 지불하는 이 할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하여튼 이런 뭐 직원 경품 행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미션 카드 내용이 있고요. 이걸 다 지금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안 가고, 예를 들어 2단계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내용이 좀 어려워져요. 내용이 좀 어려워지고. 여기 이제 2단계는 아예 나와 있네요. 소셜 커머스 할인 행사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염가 구매 거래처 아까 같은 그런 내용이고, 뭐 TV 광고도 있고 인터넷 광고도 있고 이제 점점 뭐야 내용 자체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이제 내용 자체가 다양해. 정기예금 상표권 나오고 그다음에 뭐 영업사원 교육훈련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게임을 하면서 용어를 갖다가 내가 듣고 익숙해지고 나면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미션 카드의 말하자면 역할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뭐 약간 중복되는 것도 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왜 중복을 하냐면 어쨌든 간에 이게 처음에 회계를 배우는 학생들은 이게 보면 좀 이렇게 계속 중복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중복된 경험을 통해서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미션 카드를 구성해 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 게임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바꾸면 되거든요. 게임은 그대로 놓고 그렇죠. 미션 카드들만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지금은 경영 게임이지만 그렇죠. 이런 미션 카드들이 내용이 바뀌면은 뭐가 되냐면요. 전산회계도 될 수 있고 원가회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전산회계도 예를 들어 2급 분야가 아니라 1급까지 갈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은 바로 이 미션 카드의 난이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요거는 가장 밑단계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계 원리나 전산회계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중복, 반복을 통해서 학생들이 경영거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미션 카드들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집어넣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 내용을 좀 더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션 카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그 복불복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